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경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보험 가입에 앞서서 가입이 힘들진 않을까 혹은 거절되진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유병자 분들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어른이 유병자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기존 보험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입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니까 이 시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재테크를 주제로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저희 보험플랜 119와 최신 트렌드에 걸맞는 보험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여러분들 궁금한 점 메시지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유병자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광희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병자 보험이긴 한데요. 최근 이번 달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보험을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어른이 보험이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방송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19세 이상은 보통 어른으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릴 이 보험은 어른이 보험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린이 보험이지만 어른이 보험이지만 유병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325에 해당이 안 되면은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거절이 났거나 아니면 부담보로 났었던 그런 보험을 이제는 부담보 없이 할증 없이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입하실 수 있고요. 일반암도 지금 여태 가입을 하셨던 그런 상품보다는 차별을 두었죠, 당연히. 예. 그리고 무해지환급형이라 해서 일반 표준보다 30%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셨던 보험하고 비교하셨을 때 지금은 보험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지만 그래도 지금 무해지환급형으로 비교를 한다면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생각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또 증권을 보시고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수술비 플랜은 원래 유병자 보험에는 우리가 탑재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술비 플랜이 어린이 보험도 다 가능합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지금 유병자 보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30세 이전까지는 지금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또는 진단 확정 및 추가 검진, 그러니까 그동안 약을 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입원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 질환이 있어요. 뭐 맹장이라든지 아주 가벼운 뭐 폐렴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수술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2년 지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또는 중증 질환인데 5년만 지나시면 돼요. 가입이 되십니다. 뭐 암도 상관없고요. 뭐 심장 질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5년만 지나시면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게 지금 어린이 보험이에요. 어른 보험이 아니라. 그래서 어찌 보면 여태까지 유병자 보험으로 비교를 하시면 어린이 보험이기도 하지만
예외 질환도 많고 조건이 훨씬 좀 부드럽게 잘 받아주고 있어요. 네. 암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여태 알고 있던 그 암 진단금의 면책 기간을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면책 기간은 뭐냐면 90일 면책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3개월을 보잖아요. 3개월 안에는 보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불편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셔서 바로 보장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암보험 같은 경우,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0일 지나서는 보장이 바로 개시가 되죠. 예. 그런데 감액 기간이라는 게 또 있어요. 감액 기간은 뭐냐면 제가 오늘 안내를 드린 건 1년이에요. 1년 안에는 50%, 1년이 지난 기준 시점에서는 100% 보장을 해드립니다. 근데 지금 여태 알고 있는 일반 보험, 그 암보험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에는 표준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유병자 보험이지만 표준체는 25세까지는 면책 기간이 없어요. 예, 요거는 안내를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면책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25세 이상에는 면책 기간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제가 참고로 요건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일반암과 유사암을 지금 유병자 보험이긴 하지만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암과 소외감을 동일해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암은 일반암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갑상선, 기타, 경계성 종양 제자리 암을 몇 프로를 줬었냐면 일반암의 10% 내지는 20% 지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얘를 만약에 5천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5천을 지급합니다. 네. 이게 이제 해당이 안 되죠. 네. 100% 드린다는 것입니다. 일반암하고 똑같이. 소외감도 가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갑상선 암이다. 그러면은 똑같이 5천만 원 지급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병자 보험이긴 하지만 우리 표준체처럼 똑같이 구분하지 않고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일반암에서 그 뭐 TV 매체든 뭐 언론 매체든 이제 광고성이든 많이 이제 보시겠지만 일반암에서 제외가 되는 암이 있어요. 왜 이게 왜 빠져 있을까요? 일반암에서 왜 안 준다라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보장받을 확률이 많고 지금 재발률, 발생률이 제일 많은 암이랍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암이고요.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이제 제일 말이 많죠. 예, 일반암에서 다 뺐어요. 그래서 소외감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고 방광암, 여성분들은 특히 유방 자궁은요 지금 소외감으로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암을 오늘은 일반암에 다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일반암에 다 속해서 분류 없이 일반암과 동일시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볼게요. 무해장급형이라고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표준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그 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환급금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발생을 하지 사실은 만기 때 되면 다 소멸성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만기 때 100%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요. 무해장급형이든 표준체든 다 만기 때는 소멸성이에요. 영원이에요. 100세 때, 때로는 90세 때, 그때는 거의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무해지 환급의 장점은 뭐냐면 일반 표준형보다는 보험료가 30% 정도 저렴한데요. 저렴한 대신에 납입기간 안에는 해지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하나 있어요. 장점은 또 하나 뭐냐면 납입기간이 끝나잖아요. 납입기간이 끝나면은 한 100% 이상 환급이 발생이 돼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그때 가서 이제 건강하시면 뭐 해지하셔서 뭐 아이들 뭐 이제 뭐 자녀분들 이벤트 자금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택 마련하는데 쓰시라고 제가 말씀도 드리기도 합니다.
네. 지금 325가 아니면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안내를 드리는 척추춘만증, 아토피, 그 다음에 ADH,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천성 질환, 혹시 간염 복균자, B형 간염 복균자를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입이 안 되죠. 일반 보험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아마 이런 질환들이 특히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플러스 이제 장애 있으신 분들 있죠. 장애인. 네, 다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실손 의료비에서는 장애인을 구분 없이 받아주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보험이 구색이 안 맞춰져요. 다 이것 빼라 그러고 저것 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리는 이 보험은 빠지는 거 없이 다 진단비, 수술비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가입이 여태 안 됐던, 거절이 났던 이런 뭔가 병명들을 우리가 조건 없이 325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5대 기관 질병하고 제가 1종, 5종 수술비를 이렇게 좀 나열을 하긴 했는데요. 가입을 다 안 하셔도 돼요. 좀 이게 제가 1종에서 5종 수술비는 제가 왜 안내를 드리냐면 1종에서 5종을 가입을 하는 그 장점은 뭐냐면 뭐 임신 출산 있죠. 임신 출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이제 항문 질환이죠. 항문 질환. 뭐 치질이라든지 요런 게 이제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1종에서 5종을 가입할 때 그거는 장점은 있지만 꼭 요거를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만 가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뇌혈관, 심혈관, 암이잖아요. 5대 기관, 뭐 신장, 간, 폐, 요렇게 해서 가입을 따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뭐 이렇게 많이는 드리고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가입을 안 하셔도 질병 수술비는 한 뭐 반 정도만 가입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좀 유익하게 좀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플랜 예시를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가입은 5세부터 30세까지예요. 보통 우리가 유병자를 40세부터 가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른이도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갱신과 비갱신을 나눠놨어요. 왜냐하면 왜 또 비갱신과 갱신을 나눠놨냐면 비갱신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갱신은 뭐냐면 5년 정도 내지는 10년 정도 내 아이를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건강해서 유지가 되면 회복이 된다면 다시 어떤 표준형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갱신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보험료도 좀 부담이 없으시고 제가 오늘 이제 20년 갱신으로 제가 설계는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가입이 돼 계신 분도 있으시고 부담보로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거절이 나서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거 지금 20년 갱신으로 해서 보험료가 일단 저렴해요. 남성분, 여성분 요게 이제 20년 갱신으로 해서 이제 100세 만기로 짜긴 했는데요. 요거를 좀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은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원래 성인분들은요, 유사암이 5천까지 안 들어가져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어른이도 5천만 원까지, 유사암을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뇌혈관, 심혈관도요,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예.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원래, 최고로 많이 가입을 할 수 있어도 유사암은 2천, 3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천만 원씩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특히 수술비도요. 5천만 원씩 다 가입이 가능하세요. 예, 이게 지금 키포인트예요. 사실은. 예, 수술비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62대 질병 수술비 또한 2천만 원까지 예, 플랜을 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종에서 5종은 굳이 가입을 안 하셔도
요거는 사실 다 선택형이에요. 그래서 선택해서 하나씩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암은 뭐 당연히 묶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으로 해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나는 좀 뇌혈관, 심혈관만 필요하다 하시면 그렇게 선택해서 가입도 가능하시고요. 또 이번 일당도 갱신으로 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가장 핫한 간병인이죠. 간병인 지원보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번 일당을 10,000원만 가입을 해놔도 그 10,000원으로 간병인을 쓸 수가 있는데요. 간병인을 병원에서도 쓰실 수 있지만 집으로도 우리가 불러서 간병인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간병인을 최고 우리가 12만 원까지 쓸 수 있어요. 지금 한 8, 9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2만 원까지도 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간병인이 10만 원 넘고 12만 원까지는 우리가 간병인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뭐 상위 특약은 당연히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제가 볼 때는 유병자라 그래서 특약을 굉장히 뭐 이것 빼라 저것 빼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플랜 같은 경우는 다 예외 없이 다 긍정적으로 다 가입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처럼 갱신이 아니고 비갱신으로 하신다면 좀 이제 특약을 조금씩 이렇게 좀 낮춰서 가입을 하시면 좀 효율성 있게 좀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납입 면제도 지금 뭐 이제 뭐 뇌혈관, 심혈관은 아니지만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 받으면요 보험료를 똑같이 면제를 해주는데요. 사실은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납입 면제가 아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뇌경색 같은 경우 좀 많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많거든요. 장애인 분들도. 그래서 좀 이런 활용을 해서 요번 달 가장 핫한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갖고 와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입이 아마 여태 힘드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류 심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넣다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어려워서 나는 그냥 가입을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부담보 있잖아요. 내가 그 보상을 많이 청구를 했을 때 회사에서는 부담보는 뭐냐면 그 부위는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내지는 서류가 꼭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서류 심사가 없죠. 그냥 통과되십니다. 325에 해당이 안 된다면 325도 우리가 예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렴하게 보험료로 가입이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묶어서 이렇게 세팅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유병자 보험 만나봤습니다. 기존의 유병자 보험은 40세가 넘어야지만 가입이 됐었기 때문에요. 병력이 있는 30세 이하의 분들은 가입 자체가 거절이 되거나 부담보가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이 보험은요, 병력이 있는 만 30세 이하의 분들도 굉장히 수월하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만나본 이 유병자 보험이요, 뭐 정말 폐렴이나 독감, 편도염으로 수술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일정 시간이 지나도 가입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딱 1개월만 지나도 가입 가능하다는 게 사실일까요? 네, 지금 이제 예외 질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폐렴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년이 지나도 우리가 보험회사에서는 이 어린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받아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325에 해당이 안 된다면 2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원 수술 폐렴으로 뭐 수술을 하던 3개월 안에 뭐 맹장, 특히 맹장이나 이런 복강경으로 수술한다거나 내시경 수술한다거나 하셨을 때 예외 질환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입이 그냥 통과가 되십니다. 네, 좋네요. 원래 폐렴은 거절이 되거나 이 편도염 같은 경우에도 뭐 6개월이 지나야 가입이 됐는데 이제 딱 325 조건만 통과가 되면 된다고 하니까 최근에 유병자 보험 참 유리한 것 같습니다.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만나본 이 어린이 유병자 보험이 만약에 선천적으로 질병을 타고 나거나 뭐 장애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325라고 해서 예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중증 질환이 아니고 또 2년 안에 입원 수술 아니고 3개월 안에만 어떤 그 보험회사에서 부합하는 이 조건만 해당이 된다면 가입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분들도 여태까지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뭔가 부족한 가입을 다 일일이 안 시켜줬었죠.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와 상관없이 종합보험으로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선천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이광희 전문가님 모시고 어린이, 어른이 유병자 보험 활용하는 방법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지금껏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을 못하셨던 만 30세 이하의 유병자 분들이나 혹은 우리 아이를 위한 좀 맞춤 보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에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되시거나 또 나는 가입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거나 또 내게 맞는 맞춤형 보험을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 정리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재테크입니다. 이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는 방법, 오늘은 강진옥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예. 보험하면 보장을 받는 것만 보통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생각보다 오래전에 이미 부자들이 보험으로 재테크, 재테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013년도 이후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범위를 줄여놓고 그 재테크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타이트하게 줄여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보험을 활용하시면 이자 수익도 높게 가져가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또 하나 저는 보험을 하면서 제가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예. 자, 내가 돈을 이미 다 모아서 물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아들한테 내가 빌딩을 밀려줬어요. 예. 그러면은 좋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부모님은 그 빌딩을 잘 관리해서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 7, 80%에 되는 자녀들이 그거를 그렇게 안 해요. 다 팔아요. 그리고 예. 탕진해버리는 거야. 누구 사업해달, 야, 이런 사업이 잘 된다더라. 뭐 이래갖고 귀가 얇아요. 그래서 자산을 이제 세금 절세하려고 예. 증여세까지 내갖고 큰 건물도 물려줬는데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물려주는데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보험을 활용하시면 사실은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신기하네요. 네. 예. 그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재테크에서 저는 보험이니까 물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즘 은행 가시면 미국에서 금리를 추가 내리고 나서
보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거의 1%대, 우리 예금 금리도 거의 1.6%, 은행 정기예금 맡겨놔 봐요. 그럼 1%면 솔직히 그냥 내 돈 넣고 내 돈 찾는다 생각하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더 나쁜 거 있어요. 그 쬐끔 주는 이자에 뭐 붙죠? 이자소득세. 그러니까요. 이자소득세까지 또 빼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이자소득세가 2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이 없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분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연봉이 뭐 8천이 넘는다든지 또는 4천이 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넘으면 갑자기 15.4%가 아니라 35% 또는 40%에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소득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왜냐하면 거잖아요. 기존에 이미 내가 예. 종합소득세 지금 여기 종합소득세율 나오잖아요. 기존에 이미 내가 연봉이 4,600이 넘어가면 24%의 세금을 내가 하고 있는데 2천만 원 이자소득세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탁 엎어지면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억이 넘는 과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2천만 원이 넘는 동시에 몇 프로죠? 42%에 해당되는, 거기에 주민세까지 붙는단 말이죠. 반을 날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걱정들하고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내가 우리 아이한테 돈을 좀 물려주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정성껏 모아놓은 돈이고 나 세금 꼬박꼬박 냈어. 다 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재산이 있는데 우리 아이한테 물려주려고 하면 뭐죠? 성인은 10년 이내에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만 절세가 되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 20%, 30억이 넘어가면 50%를 낸단 말이죠.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런데 이 30억이 과거에는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요즘은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가 얼마죠? 보통 너무 20억, 비싸잖아요. 30억이 예. 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멋있는 뭐 좋은 아파트는 40억대가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으면 반이 세금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거를 조금 줄이고, 또 우리 아이가 노후에, 자, 120살을 산다고 하면 노후에 편안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건물을 물려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이가, 자기 일도 있겠지만, 꼬박꼬박 그 임대소득이 나와서 우리 아이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거를 건물 20억, 30억, 50억짜리가 아니라 보험 상품에다 꽉 묶어 놓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건물을 찾아 팔아버리면 내지는 사업을 하다가 담보를 잡아서 그 건물이 날아가 버리면 우리 아이는 하나도 그런 혜택을 못 보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아이에게 매월 뭐 200만 원, 500만 원 생활비를 줄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그건 보험 상품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게 저희가 보험 방송인데 주제가 재테크라고 하셔서 좀 놀랐거든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보험으로 보장받는 것도 충분히 고맙지만은 세금까지 절세할 수 있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보장의 기능과 이 재테크의 기능 이거를 딱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보험이거든요. 예. 제가 오늘은 보장의 기능은 얘기를 안 하고 이 재테크의 기능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내가 용돈을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주고 있었어. 근데 내가 죽어도 항상 500만 원씩 나올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 아이가 그 건물을 팔아서 없어지지 않는 우리 아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연금 플랜이 가능한데 그게 지금 확정금리로 납입하는 동안은 5%, 그다음에 이제 거치기간 제가 연금 수령 기간 4%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가 매력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그 보험회사에서 팔고 있는 모든 연금보험이 변액연금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공시율 연금보험도 마찬가지인데 변액연금보험도 그 내가 납입하는 동안에는 주식과 채권으로 가다가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대부분이 공시율로 바꿔집니다. 예. 그러면 그 10년 이상이 되면 0.75나 또는 1%가 최저 보증이에요. 그러면 우리 금리가 지금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고 하면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정말 거죠. 최소한 지금 금리보다는 낫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냥 내 돈 맡아주면 감사합니다라고 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신연금이 없어진다는 말도 이제 시중 저희들 시중에는 이제 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연금을 개시해도 확정금리 4% 이자를 붙여주니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정적으로 4%
4%는 그럼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요거는 확정금리라서 내가 우리 아이가 50세부터 500만 원을 받고 싶어. 그럼 내가 지금 저축을 얼마에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이 상품이 가능한 그럼 거예요. 확정금리 4%에다가 만약에 변액연금이면 뭐 투자의 성격도 있으니까 추가로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4%보다 더 높은 수익을 냈어. 변액이나 주식이나 채권으로. 그럼 그것도 가져갈 수 있어. 근데 손실이 났어. 그럼 손실이 나면 원금으로 가잖아요. 얘는 아니에요. 확정금리 4%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 이자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우리가 이제 서울경제도 주식경제 방송이니까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하방 경직이에요. 밑으로 빠지는 게 없고 이자는 최소로 가져가는 거고 투자 수익이 나면 더 많이 가져가는데 요거가 확정금리로 4%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도 가지고 있는데 안정성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뭐 이걸로 재테크를 좀 하는 방법을 뭐 얼마 만들기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가져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반 변액보험은 우리가 이제 10만 원, 2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해도 55세 우리 아이가 연금 얼마 탑니까? 그러면 얘기하죠. 자, 3%의 수익이 나면 얼마고요? 뭐 2%의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면 얼마?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확정금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가 55세부터 500만 원씩 받고 싶어요. 그럼 얼마를 저축하죠? 그럼 저축 금액이 딱 나와요. 거꾸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우리 아이 노후를 딱 내가 보장해 줄 수 있고 그 아이의 생활비를 평생 용돈을 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게 이 연금보험 재테크예요. 이 상품이 가장 또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그 연금보험은 우리 아이가 종신토록 뭐 몇 세까지만 주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120살까지 산다면 120살까지도 연금을 똑같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상품의 매력이고요. 또 하나는 종신보험 재테크예요. 종신보험으로 연금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연봉이 2.75라고 확정금리예요. 얘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데 연봉률로 2.75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이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뒤에 가서 제가 보겠지만 중도 인출도 다 가능해서 요 금리로도 평생 쭉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제가 다음 화면을 보면 자 그럼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뜬구름 잡기 같은 얘기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은행은 가면 예금주만 있죠. 그렇죠? 내 이름으로 이름 트면 딱 그거밖에 없는데 보험에는 보험 계약자라는 게 있고요. 피보험자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자가 있어요. 맞아요. 자, 피보험자 그럼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피를 보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보험료를 내주는 사람인 거죠? 아니요. 피를 보니까 누구죠? 다치는 사람. 다치는 사람. 죽거나 다치거나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험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내니까 해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중도 인출도 할 수 예.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면에 만기 수익자는 내가 살아서 받는 경우는 만기 수익자고요. 사망 시 수익자는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법정 상속인을 해놓는데 저는 가능하면 종신보험에서 사망 시 수익자는 반드시 지정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맞아요. 이거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증권 살펴보면은 지정을 해놓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고 더 그러더라고요. 많아요. 거의 예. 한 아직도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보면 대부분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종신보험에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해 놓으면 이 돈은 그 아버지가 돈을 내고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은 돈이라도 이 돈은 채권자가 이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돈은 내 돈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종신보험의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꼭 지정을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보험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세도 되고요. 그다음에 누구 돈이냐 하는 문제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세청에서 도대체 이 돈이 누구야? 이 보험의 주인이 누구야? 라고 얘기할 때 뭐냐면 밑에 제가 써놨죠. 보험은 실제 납입자, 납부자,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예.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나가면 나중에 이게 증여나 상속의 문제가 된다면 부모님이 계약자인데 아들의 이름에서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자동이체 예. 계좌를 그렇죠? 그래서 아들의 계좌에서 나가게 만들어 놓으면 국세청에서는 이게 부모님의 돈이 아니고 이게 자녀의 돈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사항인데 저도 방금 살짝 헷갈렸었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하면은 모르죠. 나중에 좀 분쟁이 생기거나
되거나 문제가 그렇죠. 생기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자를 이제 부모님으로 해놓으면 이제 자녀 돈에서 나갔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돈을 자녀는 절대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보험에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라는 이 세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절세도 되고요. 또 안전장치도 되고요. 즉 자녀들이 해약해서 써버리지 못하게 딱 막아놓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도 절세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고수익의 이익도 내가 가져가는데 이자 소득세 하나도 안 낸다는 거죠. 정말 좋네요. 네, 생각보다 보험으로 재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은행만 가셔갖고 또는 증권사 가서 내가 당장 보이는 수익만을 얘기하는데 보험은 조금 더 장기로 가져가신다고 보면 훨씬 더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은 누가 납입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요걸 한번 볼게요. 1억 만들기. 우리가 종신보험을 가지고 만드는데 예. 제가 30세, 40세, 50세 여자 남자를 해봤어요. 자, 월 보험료를 20년 납으로 하니까 13만 5천 원에서 50세 남자 22만 7천 원 제일 많죠. 그리고 제가 그 옆에 20년 납을 지금 쭉 써놨어요. 총 납입액이거든요. 그런데 자, 종신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20년 동안 납입하는 동안 다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가 총 납입이고 보험을 가입해놓고 정말 우연의 어떤 사고로 인하여 또는 예.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죽음이 금방이잖아요. 내가 3개월밖에 안 내고 또는 한 달 만에 가입하시고 사망하시면 어떻게 되죠? 22만 7천 원 50세 남자분이 사망하셨다고 하면 22만 7천 원만 내고 사망시 수익자 얼마 받죠? 1억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절대 보험과 저축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저축은 끝까지 내가 1억을 모을 때까지 다 만들어서 모으는 게 저축이라고 하면 보험은 내가 가입과 동시에 그런 위험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게 보험인데 예, 제가 자 50세 남자가 20년 동안 다 내도 5,448만 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죽으면 얼마 받는다고 그랬죠? 1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5,400밖에 안 냈지만 4,500만 원이라는 돈은 보험회사에서 챙겨서 준다는 거죠. 이런 재테크는 없어요. 전문가님, 이렇게 좀 보험을 활용한 재테크를 설명해 주셨는데 뭐 개인의 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네. 뭐 전문가 좀 상담을 받으면 내게 필요한 그런 정보 얻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이 표에서도 제가 보고 있는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종신보험을 가지고 2.75로 되면 확장금리 평생 가져갑니다. 제가 아까 중도인출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20년 후에 내가 다 냈는데 환급률이 돈은 예를 들어 30세 남자 같은 경우 3,240만 원밖에 안 냈는데 20년 다 내고 났더니 이자가 붙어서 4,400만 원. 즉 137%의 이자가 붙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 수익이 나고 또 30년이 되면 172% 5,500이 되거든요. 요것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하나도 붙지 않아요. 요 부분은 중도인출로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연금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긴급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50세 되신 여자분이 우리 자녀에게 내가 지금까지 뭔가 준비해 놓은 건 없는데 우리 아이에게 내가 혹시 사망하면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1억을 만들려긴 너무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면 19만 2천 원 주고 사망보험금을 만약에 쭉 가입을 하셔서 20년을 다 내도 4,600을 내고 내가 사망하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가지고 재테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 자, 증여세 질문이에요. 나 증여세 없이 노후자금을 우리 아들한테 만들어주고 싶어요. 우리 딸한테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평생 확정금리 아까 5%, 4%를 주면서 가능합니다. 이거를 보험 계약자, 수익자, 만기 수익자를 어떻게 구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자, 피땀 흘리게 만든 내 재산 아까 50억, 100억이라는 돈을 만들었는데 주려고 하니까 상속세 30억 넘으면 50% 냈잖아요. 예. 그런데 요것도 아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세금 한 푼도 없이 즉 뭐냐면 자, 큰 돈을 물려내 주려면 우리가 부담되는 게 아까 세금이었잖아요. 맞아요. 세금을 납부해야 될 돈을 종신보험 내가 죽어야지 상속세가 나오는 거니까 내가 사망하면 나오는 상속세를 낼 만큼 내 사망보험금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망보험금을 이제 어떻게 피보험자를 계약자를 수익자를 누구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험금은
그 상속재산에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줄여서 세금을 내 사망보험금을 내버리니까 내가 별도로 현금 준비 안 해도 내 재산을 그대로 우리 아이한테 줄 수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지금 돈 모아놓은 게 없는데 우리 아이한테 그래도 5천 또는 1억을 만들어주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런 그 종신보험 확정금리 2.75짜리로 가입을 해놓으시면 자 내가 사망하면 줄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한 70, 80이 되도록 크게 문제 없이 살았는데 우리 아들도 잘 성장해서 크게 줄 필요 없어. 그럼 내가 찾아서 써도 돼요. 재산이 있던 없던 활용을 할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 보험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숨은 장점 보물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험 방송에서 또는 보험하면 보장만 생각하시는데 보장만이 아니에요.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우리 아이의 노후 또는 우리 아이의 미래를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장애가 있는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항상 내 자녀보다 내가 하루만이라도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희망이 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 장애 있는 아이가 살아있는 그동안에는 계속 만약에 생활비가 나온다면 우리 아이를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보험만 가능해요. 예금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금은보화를 얻는 것보다 안전장치를 단단한 야무진 금고를 얻는 것과 똑같으니까 전문가들을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하시면 아마 원하는 플랜을 다 해결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네, 정말 유용한 정보 오늘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테마 플랜 ABC 시간에는요. 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보험으로 절세를 하는 방법, 세금을 줄여가는 방법, 재테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게 포인트고요. 자, 보장도 받고 재테크까지 함께하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에게 맞는 이 보험 재테크 비법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신 다음에 나의 상황에 맞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상담을 도움드리는 시간입니다. 보험에 고민 있으시거나 리모델링을 원하시거나 또는 좀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한 분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26살인데요. 예. 예, 그 보험이 하나는 갱신이고 그리고 또 두 개 뭐 운전자하고 우체국은 80세 만기인 것 같아요. 예. 운전자는 가입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는 그 삼성 거가 오래된 게 갱신이 거의 특약들이 너무 많아서 갱신 보험료도 걱정이 되고 예. 이대로 이게 이제 성인이 됐는데 준비를 이대로 한 걸로 가도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받아보고 싶어서요. 예,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드님이 군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욱더 좀 탄탄하게 보험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아드님 지금 두 건이 지금 갱신이다라고 하셨는데 보험료가 지금 얼마나 오르셨을까요? 보험료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처음보다. 예. 지금 저희가 받아본 게 92,000원 정도인데 이게 오르고 난 뒤에 보험료일까요? 네네네. 예. 그 전에 가입 당시 보험료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한 7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벌써. 오르면 예, 그렇죠. 예. 부담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아드님이 작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셨는데 뭐 운전을 최근에 시작을 하셨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병력이나 가족력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애들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은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광희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26살인 아드님의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2009년도에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 31세 만기로 그리고 3년 갱신 상품으로 준비해 두셨고요. 우체국 안보험과 함께 또 메리츠화재 M드라이브 운전자 보험 이 두 건은 80세 만기로 보입니다.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9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확인하시죠. 자, 가지고 있는 아드님의 보험 중 두 건이 갱신이 계속돼서 좀 부담이 되는 데다가 이대로 보장들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이광희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예. 지금 보험이 이제 3건을 갖고 계신데 네. 그 삼성화재 그 지금 갱신형을 갖고 계신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네. 지금 가족 단위로 묶어져 있어서 네, 네. 지금 제가 이제 증권을 받아보니까 가족분이 이제 4분이 묶어져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거기 지금 특약으로. 아드님만 올라가신 게 아니라 아마 가족분들이 지금 폭탄을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특약이 다 갱신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아드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봐 드리긴 해야 될 건데요. 일단 아드님 네. 거 먼저 제가 돌봐 드릴게요. 지금 2009년에 가입을 하셔서 100% 상품이기는 해요. 너무 좋긴 하지만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이거 시청자님 80세 만기로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가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네, 31세에 끝나요. 근데 이거를 네, 네, 모르시고 네. 아마 그 가족 단위로 같이 갔기 때문에 이게 아마 계속 끝까지 80세로 간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제 보험도 그래요. 이 보험료도 지금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 20대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 40대부터 50대, 60대까지는 가장 우리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상을 많이 받는 시기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때는 뭐 몇백 프로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실손가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은 이제 아드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1년 갱신으로 지금은 이제 실손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험료가 8,000원밖에 안 해요. 우리 아드님은 실손 의료비가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네. 지금 삼성화재 거는 좀 정리를 하셔서 네, 단독 실손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네. 네, 8,000원이면 가입 가능하시니까 네. 아마 부담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보험 내용을 봤더니 지금 이제 그 우체국의 안보험도 1,000만 원 정도 갖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크진 않아요. 네, 메리츠의 운전자 보험 갖고 계신데 아마 이제 아드님이 아직 젊으셔서 운전을 이제 시작하시니까 이제 겁도 나시기도 하셔서 준비를 좀 단단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삼성화재에 묶어져 있던 갱신형 있죠. 특약들이 네. 사실은 우리 이제 정말 위독할 때 받는 정말 중대한 질병일 때 받는 진단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보완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네. 지금 이제 가족분들이 아직 건강하시니까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 건강하시니까 네. 지금 이제 보험료가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알고 있는 보험보다 보험이 네. 굉장히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요. 예. 보장 폭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뇌출혈, 급성심근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암 또한 예전에는 유사암도 뭐 10% 20% 드렸던 그런 그 암보험도 지금은 일반 암이 우리 소외감처럼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지금 보완을 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게 지금 뭐 뇌출혈도 마찬가지고 급성 심근경색 갖고 계신 거 있죠? 지금 삼성화재 네네네. 지금 이 상품이 모든 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로 바뀌었고 또 급성 심근경색도 그 부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장에 대한 걸 다 보장해 주는 진단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이잖아요. 이제 19세가 예.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른이라고 해서 어른 보험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어린이 보험으로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예. 네. 보장 자체가 지금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질병휴장이라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상해 후유장애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지금 상해 후유장애와 맞먹듯이 질병 후유장애도 똑같이 네. 아주 미약한 3%부터 그러니까 3%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라고 봐요. 그래서 3%부터 100%까지도 질병 후유장애도 똑같이 받으실 수 있는 특약으로 바뀌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운전은 이제 메리츠에 지금 4만 원을 내고 계신데 굳이 그렇게 따로 내실 필요가 없이 지금 보장에다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네. 운전자 특약도 한 이제 뭐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5,000원도 안 해요. 운전자 특약은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묶으시면 35,000원 정도도 세이브가 되잖아요. 메리츠도. 그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네네네. 뭐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미 만기가 다 끝나셨기 때문에 네. 이제 납입이 끝나셨기 때문에 걔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고 네. 삼성화재하고 메리츠 상품을 묶어도 예. 제가 오늘 그 안내를 드린 지금 진단비 있죠. 3대 진단비. 암, 그다음에 네. 뇌혈관 진단, 심혈관 네. 진단비,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좀 크게 받으실 수 있는 보장을 제가 묶어드렸고요. 여기다 운전자, 네. 그다음에 네. 수술비
예, 그다음에 상해 특약도 추가로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네네네. 경우는 이렇게 이제 네. 간단하게 가입하실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플랜을 짜드려서 지금 56,000원 정도면은 이게 지금 다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실손까지. 네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기존에 9만 거의 한 10만 원대 내시는 것을 좀 더 줄여서 8만 원 정도로 내실 거기 때문에 보험료도 줄였지만 보장폭은 굉장히 넓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시청자님 시간 관계상 네네. 상담 여기까지 네. 도움드리는데요. 네. 우리 아드님 보험 삼성화재 증권도 그렇고 메리츠화재 네. 운전자 보험도 그렇고요. 좀 지금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 네네네. 보험의 보장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면서도 비갱신으로 가져갈 수가 있으시거든요. 예, 제가 자, 이렇게- 궁금한 걸 다 확인을 못해서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도 도움드릴 테니까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네.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